오늘의 요가학개론은 총 3가지 주제로 나뉘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와 명상의 본질은 뭔지, 그리고 나의 요가의 여정, 내가 지금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요가 강사거나 요가를 시작한 입문자거나 요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내가 요가를 왜 시작했지? 일단은 내가 요가를 하면서 뭘 얻을 수 있지? 내가 요가 원장인데 이걸 하면서 뭘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내가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안내드리고자 좀 고뇌를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한번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요거를 설계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설계만 하고 그냥 저기 멀리 두면 설계를 안 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중요한 파트로서 우리가 이 요가 명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까지 할 수 있는지 서서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이 벌써 7번째 요 기부 수업이에요. 언제 7번이나 했냐 싶지만 매년 2번씩 했거든요. 매년 2번 정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기부 수업을 했을 때는 만트라 명상으로 이어갔었거든요. 만트라 명상은 원디대에서도 제가 특강을 했었고 이제 인도에서 요가 학사랑 석사를 나왔다 보니까 조금 더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수련법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번에 7번째는 조금 새로운 주제입니다. 요가학 개론. 뭔가 조금 거창하긴 한데요. 요거를 한국에서 다뤄주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인도에서 요가를 그래도 학사 석사를 하고 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가를 이렇게 공부하면은 조금 좋은데 왜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해줄까? 이런 조금의 답답함도 있었기도 해서 이런 요가 개론을 조금 더 간략하게나마 많이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0몇 장의 슬라이드까지 제작하게 됐지만 한 50장 정도만 같이 이어갈 거예요. 자, 계속 참여 기다리면서 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학사 석사 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긴 했지만 저는 현재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마더요가 아시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랑 함께 같이 운영해 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세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노을빛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요가 부부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인도 스와미 비베카난다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아누산다나 쌈스타나가 이제 저희 대학교의 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가 대학교이고 학사로는 요가 테라피여서 인도는 이제 요가가 대체 요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도에 가면 테라피스트의 자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내추로패티, 아이루베다, 요가라는 그 3개의 이제 수련법들 혹은 전통법들을 통해서 그걸로 대체요법을 주곤 하는데요. 그 중에 저는 요가 파트를 맡아서 병동에서 1년 반 동안 생활을 하면서 아프신 분들을 치료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석사 과정으로는 요가 컨셔스네스라고 해서 의식학이죠. 의식학인데 이런 의식학은 뭔가 되게 사이비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철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가 철학, 인도 철학의 대부분 그런 포함된 것들을 석사 과정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 제출하기 위해서 많이 써놨던 건데 불필요하죠. 현재 지금 제가 뭘 하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는 만트라라고 해서 소리 수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따 저희가 오프닝 찬팅을 같이 할 건데요. 사하나 바바뚜 사하노 분악뚜 하는 것처럼 만트라를 외치는 그런 수련법들이 있습니다. 하타요가 경전 스터디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다양한 하타요가의 이론부터 실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가수드라 필사와 소리탐구라 그래서 일단 요가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산스크리트가 가장 큰 장벽입니다. 도대체 이 꼬부랑이 이 빨랫줄 언어 어떻게 하라고 만든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요거를 한번 거쳐 가시는 것도 저는 입문으로는 추천드린다. 이제 한국말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산스크리트를 쓰는 것만큼 조금 중대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 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산스크리트가 빨리 좀 더 한국에 보편화돼서 좀 더 친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의 소개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가 깨로는 총 3가지 주제로 나뉘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와 명상의 본질은 뭔지, 그리고 나의 요가의 여정, 내가 지금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요가 강사거나 요가를 시작한 입문자거나 요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내가 요가를 왜 시작했지? 일단은 내가 요가를 하면서 뭘 얻을 수 있지? 내가 요가 원장인데 요걸 하면서 뭘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내가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안내드리고자 좀 고뇌를 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한번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요거를 설계를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설계만 하고 그냥 저기 멀리 두면 설계를 안 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중요한 파트로서 우리가 이 요가 명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까지 할 수 있는지 서서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랑 같이 온라인 수업의 흐름을 타면서 조금 더 모르는 부분, 아는 부분은 조금 더 자신 있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인도에서는 항상 오프닝 찬팅이 있습니다. 오프닝 찬팅이라고 한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자라는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옆에 한국말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요. 산스크리트도 있고 만트라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같이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옴 사하나 바바투 사하노 푸낙투 사하비dyam karavavahai Tejasvinavadhitamastu mavidvishavahai. 다 같이 옴 샨티 샨티 샨티. 자, 이 오프닝 만트라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여는 안내자와 그리고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 이제 안내자와 학생이라고 그냥 편하게 말을 할게요. 이 안내자와 학생이 보호받고 서로의 지식들이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서로 적대감이나 미움이 없이 이 지식들이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잘 이롭게 나아가 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대상들이 정해져 있어요. 나와 이거를 듣는 분들, 이 둘과의 관계, 그리고 이 학문적 지식에 대한 이로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가 수업을 진행할 때 그게 아사나이던 그리고 뭐 요가 철학이던 상관없이 다 이 오프닝 찬팅을 대표적으로 인도에서는 쓰고 있고요. 아시탄가에서 하는 그 오프닝 만트라는 별개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만트라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트라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요가 명상의 본질, 이 요가와 명상의 본질인데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혹은 요가 지도자 입장에서 요가와 명상은 다른 것인가부터 일단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뻔한 질문이긴 합니다. 요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요가와 명상은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숨은 의도가 있겠죠. 다르지 않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가 명상은 다르지 않다, 하나다. 그래서 요가와 명상보다는 요가 명상이라는 말이 조금 더 올바른 단어적 표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인도에서 요가와 명상을 구분짓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가 명상은 그냥 하나다. 근데 일반인 입장에선 우리 요가라고 하면 뭐죠? 우리 열심히 이 동작하고 있는 그림을 제가 못 그려요. 그래서 쫄라맨 그냥 동작이죠. 동작. 좌법이라고도 하고 혹은 아사나라고도 하죠. 예, 아사나라고도 하는데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동작적인 것들을 요가라고 칭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걸 대부분 명상이라고 칭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가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아사나에서도 명상이 되고 명상 속에서도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굳이 구분짓지 않아도 된다라고 먼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네, 물론 다른 책들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두 개는 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가, 내가 생각하는 요가는 무엇일까? 조금 머릿속으로 팍팍 떠오르는 두세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을 지금 한번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으로 팍팍 떠오르는 단어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대부분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적어보시고, 이제 제가 어제 질문들을 다 취합을 해서 카테고리별로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요가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가와 명상은 무엇인가요? 아주 본질적인 거죠. 네, 소리 나시면 제가 뮤트 대신 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가의 본질, 아사나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사나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우리 동작하는 요가들을 아사나라 그래요. 요가 초심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가 아사나뿐만 아니라 요가 시작하려는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현대 사회에서 요가가 먹히는 방향성 아주 중요하죠. 요가가 먹혀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약간 일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먹히는 방향성이랑, 그리고 내가 요가를 공부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하는 그런 괴리감이 서로 생기거든요. 요가 수련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다를 때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고, 아주 공감이 많이 되죠. 자, 요가와 명상을 할 때 호흡이 어려울 때가 많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요가를 공부하면 할수록 판단이 앞서고 마음이 좁아지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하면 열린 마음으로 이 요가를 공부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신 그런 질문이 느껴져요. 요가를 정말 사랑하고 오랫동안 해보시고 요가에 통해서 좌절도 느껴봐야 이런 질문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가를 미워도 해보고 그래야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는 요가 수업을 할 때 정확한 가이던스가 없다. 그쵸? 아사나, 우리 동작적인 거는 워낙 워크숍이 많죠. 근데 요가 철학 관련해서는 워크숍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학 가서도 동일해요. 요가 원에서뿐만 아니고 대학 가서도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냥 뚜렷하게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게 조금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도 저는 같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요가 생각하면은 스티람 수캄 아사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요가의 근본적인 정의 개념과는 살짝 달라요. 요가를 칭하는 게 있고 동작적인 아사나를 칭하는 본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요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정의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가라고 하는 요 단어는 산스크리트에는 모든 단어마다 어원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가는 유자데 아네나 이띠 요가하라 그래요. 유지 많이 들어보셨죠? TTC 코스 하면 요가는 뭐죠? 유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전체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유자데 아네나 이띠 요가하이다. 그래서 유자데 무언가 합의라 되는 것이 아네나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요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단계 없이 합의라되는 것이 요가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요. 물론 인도는 신을 믿는 나라죠. 신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합의라는 항상 신과 나의 합의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신이라는 거를 진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나라는 존재에, 이 환영의 마야에 살고 있는 나의 존재를 깨우쳐서 진리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합의라적인 방법이 바로 요가이다 라고 다른 해석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라되는 것이 일단은 목표. 몸과 마음의 합일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은 의미로서는 진리와의 합일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빠탄잘리 요가수트라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가는 찌따 브르띠 니로다하, 마음을 억제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요가는 마음 작용의 멈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떠오르는 현상들이 우리 생각과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멈추는 것이 바로 요가이다. 요가 바이시스다. 이원론, 불이원론에서 설명하는 아주 조금 오래된 문헌 중에 하나인데요. 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나하
프라샤마나 우파야하 요가 이띠아비디아떼라 그래서 우리 마나하 하면 마음이죠. 프라샤마나 우파야 진정시키는 그러한 마음의 방법이라는 것 이띠비디아떼 요가 붙어져 있죠. 방법을 요가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게 바로 요가래요. 자, 여기서는 어떠한 것도 몸에 대한 관련된 건 없고 다 마음 그리고 합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쭉 이어갈게요. 바그바드기타 많이 들어봤죠? 전쟁 신화를 다룬 고전이죠. 자, 지금은 조금 편하게 들어주세요. 나중에 좀 더 본론으로 왔을 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요가하 까르마스 꼬샬람. 요가는 행동의 웰비잉 훈련이다. 우리 요가 처음에 접했을 때 내가 왜 요가를 접했는지 기억하세요? 몸이 아파서 요가를 시작하신 분도 대부분이시겠지만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요가를 시작했던 부분이 저는 상당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웰비잉이라는 거는 뭔가 내가 행복하고 몸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조금 더 좀 튼튼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요가를 시작했다고 저는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아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시련이 닥쳐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단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요가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주 깔끔하죠. 네, 그래서 까타 우파니샤드에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땀 요가 미띠 만냔 때 스티람 인드리아 다라남. 여기 마지막 뒤에 문구가 핵심이에요. 스티라 뭔가 고정시키는 거죠. 인드리아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하는 감각들을 유지시키는 게 바로 요가라고 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는 감각이 나왔어요. 아까 계속해서 마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감각적 활동이 안정적이게 되어진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요가라고 한다. 감각, 마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훈련. 이렇게 요가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에 반면에 조금 더 있네요. 제가 많이 준비했네요. 바가바드기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자, 이거 건너뛸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요가 수행자는 언제나 한적한 곳에 머물며 홀로 제 마음과 몸을 다스려 수행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약간 말도 안 되죠. 소유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되지 않아요. 깨끗한 곳에 나의 자리를 마련하여 높지도 낮지도 않고 풀과 가죽, 천으로 겹쳐두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곳에 앉아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모은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으고 생각과 감각과 그리고 스스로 맑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요가 수련을 해야 한다라고 바가바드기타에선 설명을 하는데요. 똑같은 이러한 개념이 하타요가 프라티피카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하타요가에서도 거처에 대한 장소를 설명을 하고 요가를 이롭게 하는 이러한 방법, 열정, 인내, 구별, 굳건한 믿음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요가를 해롭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요가를 파괴하는 6가지. 이래서 경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이던스가 없을 때 요가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요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경전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PPT를 준비한 것처럼 여기선 이런 얘기를 했고 하타요가에선 이런 얘기 했는데 요 두 개가 서로 같은 얘기를 하네?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가를 수련해 나갈 수 있다. 그 반면에 우리 아사나라고 하는 거는 동작적인 행위라 그러죠. 그리고 혹은 좌법이라고 한자로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요가수트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 여기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스티라 수캄 아사나는 견고하고 우리 안락하고 편안한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게 바로 요 아사나 동작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가수트라 2장 47절 다음에서는 우리 동작적인 이 아사나는 제가 여기에다 추가 설명을 달아놨어요. 긴장이 수반되는 의지가 필요한 노력의 완화와 무한한 것에 대한 몰입에 의해서 달성된다. 한마디로 이완하는 거죠. 이완하는 방법들을 내가 스스로 단련시키는 방법들이 바로 이 요가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타요가, 아사나를 설명하는 하타요가의 문구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타 아사남, 이제 아사나를 말할 것이다. 자, 요거를 만들어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하타스야 프라타망가트와 아사남 푸르바무짜테 구리아다사남 스테디엄 아로겸 짱갈라가밤. 신기하죠? 인도는 이렇게 만트라를 찬팅하고 난 다음에 뜻을 설명합니다.
인도는 그렇게 수업을 해요. 아사나는 하타요가에서 첫 부분으로 언급된다. 이게 첫 부분이죠. 아사나를 수행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안정 혹은 견고함, 질병이 없게 해주며 신체의 민첩성 또는 유연성을 얻을 수 있다. 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타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나는 이렇대요. 자, 그래서 아사나와 마음에 대한 설명들은 이렇게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경전을 통해서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주 현실적인 부분으로 먼저 돌아와야 돼요. 개론만 짚다 보면 내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겪고 있는 요가 의식과 요가 시장은 어떻지? 내가 요가 강사와 요가 원장님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조금 거쳐 나가야 하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가를 어느 정도 쳐봤어요. 한국에 어떤 요가들이 있나요? 이렇게 쳐봤는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죠? 하타 요가, 아시탄가, 빈야사, 뭐 파워, 뭐 아시탄가, 빈야사, 파워는 그쪽 계열이긴 하지만 뭐 비크람, 인요가, 아인가, 플라잉, 한요가, 키즈 요가, 아크로 요가, 레스트랩트 요가, 테레트피 요가, 뭐 아디다스 요가 이런 것도 있대요.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디다스 요가. 근데 뭐 아디다스에서 만든 요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요건 거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예요. 요가예요, 요가. 그냥 그 앞에다가 요가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타이틀을 붙인 거죠. 그냥 원래는 하나인 거죠. 요가. 그냥 이 요가인 거예요. 그래서 요가 안에서 있는 건데 다양성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된다. 네. 그래야 뭔가 내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한국에 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이 요가에 대해서 물론 이 문화와 존중은 해주되 본질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는 이제 지도자 과정 말고 그 스타일의 요가를 따기 위한 자격증들이었죠. 위에 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요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코스를 밟게 되죠. 학사, 석사, 박사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이거룡 교수님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20년 전 거라. 네,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다 보면 요거보다 더 있어요. 동국대 인도철학과도 있고 뭐 융합요가학과도 있고 뭐 원광대 동양대학원도 있고 명상학과도 있고 이제 서불대도 있고 그리고 선문대학교도 있고 뭐 서울대학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지 않는 이상 못해요. 춘혜대도 있죠. 요즘 춘혜대. 네, 춘혜대 요가 학사 있으니까 네, 춘혜대도 있고 요거는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요가 과정인 거고 이제 그 외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강사를 뛰기 위해 필요한 단기간 코스, 네, 이 협회가 있죠. 협회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의 이수 기간을 채우면은 받게 되는 그러한 자격증의 코스도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요가 강사나 이제 원장님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커리어들을 쌓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다 5년밖에 안 돼서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형태들을 바라본대요. 논문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거룡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요거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이거룡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따로 학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참고 용도로만 봐주세요. 자, 옛날에는 2000년대. 예, 2000년대에는 한 집 건너 이제 요가원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시설들이 많았고 그 시설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에 간략한 문구예요. 예, 실제로 그래요. 물론 요가원은 매번 힘들었어요. 매 힘들었고 좀 매번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올해는 힘들어요. 진짜 이번엔 힘들어요. 네, 코로나를 겪고 나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것에 해결책이 필요한 건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위에서 대학뿐만 아니고 그런 협회나 이런 부분에서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단기 교육으로 인해서 다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격 미달이더라도 좀 공급 과잉이죠. 시장에 수요가 많으면 우리의 페이가 올라가지 않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요가의 강사의 페이는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해결책이 필요하고 건강한 요가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조금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20년 전서부터 언급을 했대요. 20년 전서부터. 근데 벌써 2025년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전 이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다양한 요가의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럼 어떻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길 조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논문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데 인도는 그럼 도대체 요가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저는 TTC도 인도에서 했고 학사와 석사도 인도에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요가 커리큘럼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요가를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전하고자 했던 그러한 타이틀은 여기에 수용될 것 같아요. 인도를 제가 16년 동안 살았어요. 16년 동안 살면서 학사와 석사를 끝내고 왔는데 제가 인도에 오래 있었던 덕분에 요가라는 문화가 저에게 빨리 습득됐어요. 제 가족도 이제 명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게 저에겐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인 혹은 인도에서는 그냥 요가는 삶의 일부예요. 동작으로 해서 요가가 아니고 그냥 이 생활하는 그 자체가 그냥 요가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수용하는 삶. 이게 환경이 어려워서 되는 것도 안 돼요. 돼야 될 것도 안 돼서 그냥 받아들이고 화를 그냥 이제 화도 안 나. 약간 이런 정도까지 경제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생기고 싶은 게 아니고 생겨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수용하는 삶의 마음가짐이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항상 하루에 하나만 합니다. 하루에 한국에서는 새벽 스케줄, 아침 스케줄, 점심 먹고 그리고 점심 후에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근데 인도는 그냥 하루에 하나만 하면 돼요. 오늘은 나 밥 먹고 저기 은행 갔다 올 거야. 이게 하루 일과예요. 하루 일과. 은행 가도 5분 만에 처리가 안 되거든요. 한 5시간 있어야 돼요. 많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하나 하는 걸 마음으로 가져야 내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방법도 터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뭐가 된다? 순수하게 되고 이 상황에 만족하게 돼요. 제가 느꼈던 인도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너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버리고 인도에서 그냥 그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그 지혜를 어떻게 전달할까 보다 보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자, 요거는 넣을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내 얼굴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제 학사할 때 시절이에요. 풋풋하죠. 뭐 지금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때는 여드름도 되게 많이 났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교실입니다. 뭐 요거는 시험 볼 때만 있는 책상이고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요가 그냥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필기가 필요하면 그냥 이렇게 무릎이나 바닥에 대고 노트를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요가 매트만 항상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수업을 다니거든요. 항상 앉아서 대부분 수업을 듣는 게 9시부터 4시까지의 과정이에요. 대학과 똑같아요. 이제 요가 수련은 새벽과 오후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럼 도대체 뭘 그렇게 듣냐? 그냥 요가 철학 수업 듣는 거예요. 철학 수업. 그리고 해부학 수업, 뭐 생리학 수업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서 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하죠. 이제 요거는 교복이에요. 교복. 저 혼자 튀게 입었는데 이때는 페스티벌이라 축제라 저 혼자 빨간색 좀 튀려고 입었는데 괜히 입었어요. 근데 대부분 요건 치마인데 바지를 입고 있거나 대부분 이런 전통 더우띠라고 하죠. 남부 쪽에서는 이렇게 치마를 풀고요. 북부 쪽에서는 알라딘 바지처럼 이렇게 치마처럼 베베 꼬거든요. 알라딘 바지. 그게 북부식 전통 바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하고 인도에서는 항상 아이들 우리 서머 캠프 이때 돌아버립니다. 아이들이 100몇 명씩 오는데 요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이렇게 애들이 오면은 저희가 항상 배식을 합니다. 이때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돌아가면서 친구들에게 배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들 있고 그리고 텃밭을 가꾸고 환경 정리를 하는 건 요가의 기본이에요. 까르마 요가죠. 까르마 요가이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갖고 나아가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 너무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항상 이래요. 제가 6년 동안 봤는데 항상 이 표정이에요. 그냥 마냥 행복해요. 마냥 행복하고
야,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Why not happy? 이렇게 해요. Why not happy? 이래요. 그러면 아 그래 행복하구나. 좋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요거는 6세부터 16살까지 참여하는 서머 캠프거든요. 어린이 캠프. 보면은 어떤가요? 애들이 여기 옴 찬팅 하고 있는 거예요. 옴 찬팅. 옴 찬팅 하고 있고 대부분 보면 일단 앉아는 있어요. 앉아는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저는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 커서 얼마나 말을 잘 듣겠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자로 보면은 이 인도에서는 여자가 되게 보수적인 좀 거든요. 되게 좀 드러나지 않고 성향을 많이 내진 않아요. 워낙 남성주의의 그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여성의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이미 단정해요. 정말 올발라요. 그냥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요가부 전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도는 4,00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변하지 않고 이 지식들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가를 이해하려면. 그게 바로 구전 전통의 슈루띠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요거는 조금 제가 많이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서 더 이어보셔도 되는데, 즉 신성한 지혜를 깨달으신 분이 받아서 말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이 없었죠. 뭘 적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 말로 전달이 돼서 그 말로 전달되어 내려온 전통이 바로 슈루띠라고 하는 전통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철학적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베다라고 칭하는 요가의 큰 문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베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요가 경전은 다 베다에서부터 나오긴 하는구나. 뭔가 신성한 말들을 듣고 기록된 문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엔 원래 베다라는 게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4개가 생겨버렸어요. 이런 것들의 세분화는 지금 짚기엔 너무 많고요. 그냥 이렇게 베다는 4개가 있다. 이런 철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로서 전달하니 얼마나 외우기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이제 부모님 핸드폰도 기억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옛날엔 번호 다 외우고 다녔잖아요, 저희. 그래서 옛날엔 외우고 다녔는데 이제는 기억이 감퇴하면서 이것도 동일해요. 요가 경전도 이제 말로써 다 듣고 외울 수가 없다 보니까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 기억들을 저장해 놓은 게 바로 스무르띠의 방편인데, 이 스무르띠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바가바드기타의 종류입니다. 고전들을 조금 더 서술한 것들을 저희가 읽어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바가바드기타가 있고, 고전의 텍스트들을 좀 설화들을 설명해주는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이런 것들이 스무르띠의 전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전이 있고 말로 한 게 있고 텍스트로 한 게 있고 이렇다. 그래서 요가의 흐름들은 문헌적으로 이렇게 흘러져 내려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틀의 요가를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가라고 한다면 삶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삶의 일부.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우리가 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의 요가. 뭔가 공부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요가고, 까르마 요가. 내가 행동으로서 아까 텃밭을 가꾼다던가 나의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만든다던가,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서 뭔가를 한다던가, 그리고 하나는 사랑의 요가. 이런 거는 뭔가 딱 들으면 느낌이 살짝은 오죠. 사랑, 뭔가 베풀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리고 라자 요가, 왕의 요가, 뭔가 거창한데요. 저희가 지금 수련적으로 아사나, 명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나의 요가 여정의 설계,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도대체 삶 속에서 나의 요가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일단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가로운 삶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 매트 위에서 내가 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요가롭게 살기롭게 살아가자. 이게 제 일단 모티브예요. 그래서 요가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이제 여기서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난 요가롭게 슬기롭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게 내 앞길을 막아. 약간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가 3년 된 강사입니다. 3년차 강사.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런 것도 있고, 아산에 대한 욕심이 줄었다. 욕심이 줄었고 지금은 더 내려놨다.
요가가 내면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면 저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 건강한 몸을 바탕으로 내면까지 조화롭게 가꿀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 요게 이제 저희가 그 삶 속에서의 요가를 녹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질문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요가와 명상은 관심이 있지만 생업에 밀려 후순위가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요가를 업으로 삼았지만 때때로 좁아지는 마음에 속상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이 두 개가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요가 하려면 다 버려야 된다 그랬죠. 소유하지 않아야 되고.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내 마음이 초조해지잖아요. 초조해지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마음을 어떻게 슬기롭게 가져갈까? 요거는 정말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일 크게 항상 걱정하는 프리랜서의 삶의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진도를 끝내고 호심탄회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풀어내면 한두 시간 부족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엄마의 삶이 우선이 되다 보니 내 자신의 요가 강사로서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하면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 꾸준히 요가원도 다니고 있지만 수업 외에 홀로 정리하고 생각할 기회가 적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만 봐도 되게 다채롭지 않나요? 이걸 질문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가학개론에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요가 수업을 할 때 정확한 가이던스가 없다. 아까 위에서 했던 내용 동일하고요. 다음에 요가 관련 일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쉬고 있다. 다시 시작하려면 어떠한 게 필요할까? 어떠한 동기가 필요하냐? 이런 동기가 필요하죠. 일단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반은 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삶으로서 요가를 녹여낼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요거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네, 처음보다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서 냐나 요가, 이제 기아나 요가라고도 해요. 이제 북부 발음, 남부 발음에 따라서 이제 기아나 요가라고 하거나 냐나 요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만트라에서는 조금 더 냐나 요가라고 합니다. 즈는 묵음, 냐나에서 냐나 요가, 지혜의 요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혜를 통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특히 이 인문학적으로 계신 모든 교수님들이나 이 요가 텍스트들을 책으로 서술해 나가는 모든 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헌들을 봐야 그 글을 써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혜를 왜 깨달아야 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라마나 마하리시의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아주 유명한 이 문구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펼쳐서 보는 거예요. 수행도 하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이 두뇌의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무지를 자각하고 나를 조금 더 그 암흑 세계에서의 지혜로부터 이제 밝은 지혜로 꺼내 달라라는 만트라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니 신앙심을 빌려서 이 신들에게 나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 달라고 많이 찬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잔이나 끼르딴 만트라들을 많이 들어보시면은 신의 구원을 구하는 그러한 찬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를 자각하고 조금 더 책을 통해서 유레카 이런 식의 자각을 필요한 거. 그리고 하나는 성인의 수행 안내서, 똑같이 경전인 거예요. 근데 경전은 너무 딱딱한 때가 많거든요. 근데 깨달으신 분들이 저설한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문을 시작하시되 결론은 경전으로 가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어렵지만 경전으로 가야지 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리의 해안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 지혜를 길러내서 얘는 헛소리야.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아. 나는 이미 이 단계를 건너온 상태야. 약간 분별력이 서야 돼요. 내가 요거는 해도 되고 요건 하지 말아야 하고의 경계선을 내가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통해서. 네, 그 지혜는 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나의 삶의 지혜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사기 한 번 당했는데 똑같은 일로 2번 당하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네,
그런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랑의 요가예요. 이 사랑의 요가는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을 품어주는 거라고 비유를 해요. 이 사랑의 요가는 무조건적인 마음을 바쳐는 그런 헌신적인 요가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아주 메인으로는 이 만트라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도 불교도 어느 한 종교도 다 노래를 부르는 게 있죠. 나의 마음을 바쳐서 이 기도로서 나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인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래도 되게 좋잖아요. 내가 내 마음 둘 곳이 있다는 게, 만약에 옆에 내가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면 마음을 털어놓고 좀 더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좋고, 그게 어떤 신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존재이든 다 괜찮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찾아오냐?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서 울분을 토해내듯이 뭔가 계속 발성을 해가지고 마음을 정화해 나가는 수행법이 바로 만드라인 거예요. 그리고 끼를 다니고 바다니고, 그런 식으로 접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두 개는 좀 어려워. 무조건적인 헌신 난 지금 안 되고, 내가 뭐 노래를 부를 것도 아니고 신앙심이 있지도 않아. 그렇다면 난 뭘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감정 교류가 있어요. 서로의 고민을 나눠주는 거. 지금 이 Q&A를 받는 거, 제가 이 수업을 왜 열게 됐는데요. 선생님들의 질문들을 받고 이거를 최소한 해소하고 조금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어떠한 단어 한마디라도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과 고민을 나눠주는 마음적 교류가 항상 있어야 하는 것 또한 박디 요가라고 불리고, 그리고 나눔이 있습니다. 다남이라고 하는데요. 기분 물질적으로 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요가 강사와 요가 원장님은 가난해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물질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 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하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고, 이미 건강과 행복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카테고리에 너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몸이든 마음이든 지혜이든 감정이든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는 게 바로 요가 원장님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에요. 우리는 아사나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기부를 통해서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얻으시긴 하지만 나눠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사랑의 요가를 실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전 문구를 조금 더 가져와 봤어요. 자, 바그바드기타 16장 3절 4절, 그리고 하타요가에도 아까 요가 이로운 거 해로운 거 이런 거 얘기했었죠. 똑같이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신성한 본성에 속한 자는 어떠한 거냐? 활력과 용기와 인내와 순수함과 증오심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신성한 본성을 가진 우리 여기 나이비드 삼팟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본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악마성 본질, 여기서 아수리 삼팟이라고 하는데요. 악마성의 그러한 것들은 위선, 자만, 분노, 가혹함, 무지. 우리 무지도 항상 하나만 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요가도 요가 문헌만 보면 안 돼요. 항상 불교 문헌도 봐야 되고 기독교의 말씀도 조금 들어보고, 그래서 그 지혜를 확장시켜서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지, 요가 이게 최고고 이것만 해 이러면은 나는 무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혜를 항상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많은 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 사랑의 요가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우리 조금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방법, 이건 테크닉이에요. 우리 자해 명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여기서 출발해요. 사무량심. 이제 초기 불교에서 구사론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불교 경전인데 거기서 사무량심 치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가족, 친구, 미워하는 사람 등등등 이런 것들을 나의 마음을 조금 더 풀어내고 사랑하고 이걸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명상 테크닉들이 여기서 출발하게 됐는데요. 요가수트라에서 똑같은 구절, 불교에서도 똑같은 구절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2세기 때 쓰여진 불교 문헌과 요가수트라 문헌이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수련법들, 서로의 사상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항상 궁극적인 목적은 같고 원하고자 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즐거움에 있어서는 사랑과 온정을, 슬픔에 있어서는 동정심을, 선행에 있어서는 기쁨을, 악행에 있어서는 무관심을 증진하는 수행을 통해 마음은 깨끗하고 청정해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저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죠. 제 아내가 이제 목도리를 이제 제가 선물한 목도리가 있는데 그 목도리를 오늘 제가 요가 수업 갈 때 저녁에 해주면서 행운이 들어오고 용기가 있을 거예요.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목도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나 잘할 거예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차에서 뭔가 이렇게 목도리를 만지작만지작 좀 좋은데? 약간 이런 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타인에게 그냥 이러한 것이 있을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세해지고 그 사람의 분위기와 감정을 살필 줄 아는 안내자가 돼야 조금 더 사랑의 요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가원에서 항상 차를 내려드릴 때도 꼭 수련 전후로 차를 마시거든요. 요가하는 시간보다 차 마시고 서로 고민을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저희는 아침 수업, 저녁 수업 하나밖에 없어요.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밥을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럴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근데 그게 정말 값져요. 요가 수련을 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요가 수련장보다 차 마시는 공간이 더 큽니다. 나중에 놀러오세요.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은 까르마 요가, 행동의 요가가 있는데요. 뭔가 내가 행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어떠한 내가 행위를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방법들이 까르마 요가인데요. 이타적인 행위죠. 그게 바로 내 일상에서 보는 가족과 사회와 이웃에 대한 이타적인 행위, 따뜻한 행위들을 베풀어 주세요. 항상 제일 친하고 가까울수록 말이 험하게 나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감정이 나가는 거, 그거부터 저는 교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가족이 아프면 이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게 내 이웃으로 확장되고 이웃에서 그 사회로 확장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나의 그 무모한 도전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요 까르마 요가의 하나의 분류. 그리고 사회적인 봉사. 나의 사지 멀쩡하죠.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아사나로 일단은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나 요가가 필요하신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요가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난 20대 그리고 집에 취업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나 그냥 안 하는 그런 이제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요가 안내자 분들이 최대한 그 분들을 살피고 사회적으로 꺼내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가 하시는 분들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그리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보내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과 행동의 태도. 항상 암질, 동질, 순질의 속성이 있다라고 바가바드기타 17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마음의 속성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가바드기타 16장, 17장, 18장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나의 행동에 있어서 이 암질적인 거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에 속하고요. 동질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거를 달성해야 되는 열망, 이제 추진력,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져 있는 그러한 불덩이의 형태. 네, 그리고 마지막은 순질의 형태. 암질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마음가짐이 다르죠. 조금 더 청정하고 깨끗한 상태. 나는 매우 평화롭고 지금 참 샨띠하다. 약간 말 표현이 샨띠하다밖에 말 표현할 게 없죠. 그래서 이 평화롭다라는 게 순질의 속성인데 요거 하나에 속해 있어야 하냐가 아니에요. 요게 세 개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들을 그때마다 행동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기력이 없는데 계속 나를 푸시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잘 살피고 돌볼 수 있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의 요가가 바로 까르마 요가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수련의 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자 요가, 왕의 요가,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이 수련적으로 접해볼 수 있는 요가는 8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거를 팔찌 요가라고 불러요. 아시탄가 요가.
아시탄가 요가는 8개로 나누어지며 요가 수트라에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수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요가적인 단계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요가 수트라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요가 수트라만 봐도 내 수련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은 하타 요가, 라자 요가 등이 있는데 이 라자 요가에 팔찌 요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야마, 니야마인데요. 많이들 그냥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야마는 사회적인 무리 속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야마는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살면서 나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니야마 같은 경우에는 내 수련과 나의 삶의 패턴의 규율을 어떻게 수련적으로 적용해 나아갈 것인가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련을 하기로 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아침에 일어나야 한다. 알람 5개 맞췄다. 그건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마음가짐을 알람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바꿔서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규율을 만들어가면서 정해진 건 해보자. 이 다짐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의 수련이 있죠. 이제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몸에서 보내주는 그 신호. 좀 힘들어요. 어떤 동작을 했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호흡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내 몸이 여기까지만 가. 그만해. 더 하지 마.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대부분 무시합니다. 바라보질 않아요. 일단은 몸을 개운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엇나가는 거죠. 네, 몸이 개운하면 이미 다른 스포츠들은 많잖아요. 요가는 몸과 마음을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호흡도 바라봐야 되고 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이 주는 그리고 생각이 주는 신호를 잘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이제 요가의 목적이 담겨져 있죠. 즉 저희가 하는 수련의 문구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서 나중에 요가롭게 살려면 나의 감각들을 컨트롤할 줄 아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요가를 하면 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느낌 혹시 안 받으세요? 네,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니까 오늘은 좀 자극적인 거 안 먹고 오늘은 좀 술 먹지 않고 하루를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 되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아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신호를 잘 받아서 그걸 실천해야죠. 실천을 안 하면 그 신호에 이제 나는 잡아먹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집이 생겨버리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거를 잘 컨트롤해야 한다. 그 아집을 어떻게 없애냐? 내 에고, 나의 자만심, 오만심, 그리고 그 나를 놓지 못하는 그 끈, 그건 바로 내적 마음 수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8단계 요가를 통해서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 생각까지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의 틀을 바꿔나가는 행위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천 수행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요가는 실천 수행 방법의 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항상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수련에 대해선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이행해 나아가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한국에서 정년퇴직이라는 나이가 정해져 있고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사회적인 그런 구조 틀이 있잖아요. 인도에서는 아시라마 다르마라 그래서 삶 전체를 4가지로 나눠놨어요. 어떤 거냐? 0세에서 25세까지는 우리 경전 문구나 지혜를 습득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내가 성장을 해가면서 이 성장기 때 가져야 하는 올바른 가르침과 도덕적인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바로 냐나 요가, 지혜의 요가를 기를 수 있는 거고요. 자, 잘 안 보이죠? 좀 확대할까요? 자, 가주기라고 한다면 25세에서 50세라는 그러한 나이 틀에서 뭔가 인도는 항상 자녀를 낳아야 하고 그 전통을 이어야 하는 임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라는 주의거든요. 결혼도 좀 빨리 하고.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세대가 많아요. 부모님까지 챙겨야 한다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내가 이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질 거야 라는 그러한 그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에 속하죠?
내가 행동을 해야 그게 생기죠. 그래서 까르마 요가 쪽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바나프라스타라고 해서 바나는 숲이라는 산스크리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석이라고 해서 이제 숲에 임을 쓰는 거죠. 50세부터 75세 약간 정년퇴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50세부터 70세부터는 은퇴 후에 나의 삶의 지혜와 경전의 지혜와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내 걸로 만드는 식인 거예요. 내적 수행 탐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디서? 숲에서. 네,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 가야 수련이 되듯이 나를 조금 더 사색하고, 그러니까 나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라자 요가, 수행적인 요가가 접목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산야사, 우리 수행승들 많이 보셨죠? 주황색, 이렇게 인도 가면 주황색 옷 두르고 있으신 분들이 수행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돈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이 지혜를 너희들에게 다 전달해주고 나는 이 생을 마감하겠어. 정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의무에서 벗어나서 내가 수행하고 터득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 내가 신을 섬기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헌신의 요가, 박디 요가적인 삶으로 산다. 아, 그럼 지금 나는 요가 강사인데 난 요기 캐테고리에 해당이 되는데 나는 지금 결혼 생각도 없고 솔직히 요즘 결혼하기도 뭐 집이 뭐 구해집니까? 너무 힘들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럼 요 나이 땐 이런 걸 해당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난 수련만 하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인도의 모델이에요. 인도의 모델. 저희가 인도의 삶을 그대로 한국에서 가져와서 변형 없이 그대로 하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환경이 바뀌면 나의 지혜의 틀도 조금씩 발전을 해야 되는데 퇴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요가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됐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 많이들 하시거든요. 물론 요가원은 안내자가 주는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도 대부분이지만 지금 내가 요가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거울로 모르기 때문에 가서 받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그걸 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데 말로 전달되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주는 에너지와 사람이 주는 교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요가원에 갈 때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안내하는 거야를 되게 많이 살펴보게 되거든요. 처음 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가를 좋아하게 되냐 싫어하게 되냐는 거의 여기서 많이 나뉘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마다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고, 아, 요가는 미쳤네, 이렇게 좋은 거였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바뀌기도 해요. 제가 처음에 그런 걸 받았거든요. 요가를 시작할 때 뭐야? 몸에서 전달되는 이 느낌은? 약간 이러면서 호기심에 시작한 게 요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가 수련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항상 안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변에 또르르륵 둘러앉아서 그 말을 들어요. 대부분 그냥 일단 경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승의 말을 듣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인도에서는 항상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구루와 식샤의 개념입니다. 네, 이런 개념들을 문화 속에서 일단 봐야 돼요. 한국에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인도를 가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인도에 가시면은 아시람이라는 곳을 꼭 들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느 아시람이든 다 괜찮아요. 아시람이라는 곳의 문화를 꼭 접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즘 인도에서 완전 진리를 터득한 대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의 이제 썰들이 많죠. 그래서 추락하신 분들도 많고, 그럼 나는 도대체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야 해요. 무조건 사람들 많이 따라간다고 나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에게 맞는 안내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 질문하세요. 당신이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고 당신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조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구루에 될 자격이 조금 엇맞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아니한 자, 샤스트라, 경전 구절에 능숙한 자. 경전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아타요가노 샤사남 요가 시타브르티니 로다하, 우리 요가스트라 내용을 읊는 거,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까르마 해방의 구원자, 우리 업이라고 하죠, 까르마는. 그래서 나의 이런 영적이나 전생이나 후생에 다가올 모든 업보들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영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 또한 이제 하나의 퀄리티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요가 혈통이라고 하죠. 뭐 아이엔가 요가, 뭐 아시탄가 요가 등등등. 이제 성인들께서 이제 요가 마스터께서 가르쳐주는 그런 전통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런 뿌리들을 가지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더 이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문화가 바로 여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혈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 수련으로서 어떻게 나를 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하타요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타요가 말은 많이 하는데, 하타요가 그래서 뭐야? 그 후굴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 왜냐면 이 하타요가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차크라의 각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딴뜨라적인 문헌에서 나온 거니까 에너지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에너지를 일으키려면 후구를 각성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 게 대부분 많아요. 근데 하타요가는 그냥 딱 요거예요. 마음의 합이래요. 마음의 합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하타요가이고, 그리고 하타요가에서는 차크라를 각성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차크라를 이제 나의 몸과 마음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하라는 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제 정화가 핵심이거든요. 정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자, 우리 6가지 정화 방법들이 있어요. 하타요가에서는 6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큰 틀로는 더우띠, 바스띠, 네띠, 트라다까, 노울리, 까팔라, 바띠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거기 내에서도 섭 헤딩들이 더 많아요. 우리 더우띠에서도 4개로 나뉘고요. 이 1.1.1에서 다시 이렇게 4개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정화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나는 정화법이 아니고 정화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적인 부분이 아니고 쭉 한번 볼게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코 정화 방법 있죠. 코 정화 방법. 네띠라고 하는데요. 네띠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천을 막 넣어갖고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고, 대부분 한국 TTC에서 이거 많이 하죠. 네, 수트라 네띠. 그리고 이렇게 소금물이나 식염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정화 방법인 네띠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몸 안의 노폐물들을 정화하고 내 노폐물들을 정화해야 몸 안에 흐르는 기맥들이 순환이 이루어져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화라는 걸 매우 강조하거든요. 하타요가는. 그리고 나서 호흡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코가 뚫려야 호흡을 하죠. 비염 환자들한테 호흡법 아무리 해봤자 암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정화라는 것, 이 나디가 바로 에너지 채널들을 얘기해요. 에너지 채널. 그래서 이런 정화들을 항상 핵심으로 가져가는데, 이건 조금 더 신체적인 정화 차원에서 하타요가를 접하지만 항상 라자요가가 빠지면 안 돼요. 라자요가 뭐였죠? 아까 8개 단계의 요가였죠. 그래서 마음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정화가 필수적이고, 신체적인 정화가 되었다면 마음 수련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 같은 2개가 합쳐진 게 바로 요가 명상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 하타와 라자 요가의 수행 실천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흔히 하는 하타 요가의 아사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적까지 붙였어요. 영적은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막 너무 뭐 유령, 귀신 막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몸 안에서 차크라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신비한 체험들이 접해지잖아요. 그 체험들을 얼마나 요거에 대해서 심취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겨내고 나아갈 거냐,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삶의 수련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안내자를 누구를 맡느냐냐, 그게 매우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국뿐만 아니고 나의 시각을 조금 더 넓히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아사나는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딜 가든 한국만큼 아사나를 티칭을 잘하는 곳은 없어요. 네,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아사나의 어느 정도 수련적인 단계 부분, 더 이상 몸적으로 그 흥미가 없어진다면 이렇게 다양한 요가들이 많은 거예요. 네, 내가 행할 수 있는 삶에서 이행할 수 있는 요가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요가 수트라에서는 아까 말했던 8개, 삶 속에서의 바라봄, 몸과 마음, 호흡에서의 바라봄, 감각적인 것의 바라봄, 그리고 내적인 탐구의 여정엔 이 3가지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가 있다. 그리고 하타 요가에서는 조금 더 아사나적인 부분, 동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게 누구는 조심해야 되고 누구는 이런 게 참 좋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샷가르마, 이제 정화법이었죠. 이런 정화법들, 그리고 프라나야마는 뭐죠? 호흡이에요. 내가 이 정화와 호흡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아사나, 동작적인 것들을 같이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 번째는 뭐죠? 무드라 반다, 차크라,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현상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발전이라는 건 뭐죠? 여기 사마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마디, 해탈 이러면 해탈하면 나 지금 죽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사마디라고 한다면 내가 요가 수행을 하는 거에 대한 목표인 거예요. 내가 왜 요가 수행을 하지? 이제 이 목표가 사마디인데요. 우리는 해탈하기 위해서 지금 요가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가를 한다는 거는 실천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도덕적이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 수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세우자고 하는 그 목표를 나의 단계에 맞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요가 시작했는데 난 사마디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여기서 첫 스텝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가학 개론이에요. 모든 수업은 개론이 어려워요. 모든 장엄한 것들을 다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지? 이제 여기서 나의 임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끌리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4가지 수행 방법들 중에 내가 잘하는 재능도 갑자기 떠오르고, 이 재능으로 이렇게 나는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분명 전해질 텐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요가란 어떤 것까? 제가 처음에 요가를 시작했을 때 저는 청소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주변 모든 공간들의 먼지와 거미줄을 내가 다 없앨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수련할 때 이 공간에서 참 청결하게 땅바닥에서 아시탄가 나마스카라 해도 먼지 하나 들이마시지 않게 만들 거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밀대 2개를 가지고 막 까르마 요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다 학생들이나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마음은 내가 이 사람들과 친해질 거야 해서 청소를 하는 거랑, 나는 이 청소를 해가지고 나도 깨끗한 곳에서 수련하고 이 사람들도 좀 더 좋은 곳에 수련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시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재능,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떤 식으로 시작할 건가 라고 그 계획을 첫 번째로 행동으로 옮기는 까르마 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옮겼는데, 옮기고 나면 이제 배움이 생겨요. 내가 이런 아사나나 이런 호흡이나 조금 이렇게 앉아봤더니 다리 저린 게 지나가네? 뭔가 다리 저린 게 지나가니까 좀 앉아있는 게 편해졌네? 이런 생각들. 아니면 술을 하루 끊었더니 이틀도 끊을 수 있겠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내가 조금은 나를 누르더라도 내 삶에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내 그릇을 펼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자아무량심, 자해명상이나 남들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의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저는 안내자라는 호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이제 나는 멈춰 있고, 그 사람들은 점점 더 저 도운 티칭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질투가 생겨버리는 그 마음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발전을 해야 합니다. 항상 교수님들이 학생들 수업 들어가서 듣는 거는 저는 진짜 감동 먹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항상 수련을 드린다 그래서 어디 가서 수련을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수련을 받겠다는 거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에너지를 나눠주고, 나는 내가 하는 만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이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요가 뻣뻣해요. 저 뻣뻣한데 이제 저도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를 나눠드리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터득한 방식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저는 안내자라는 수식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서 살면서 그 힘들게 열심히 참았던 그러한 삶의 고뇌들과 나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나눠드리면서, 아직 나이는 젊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로 저는 이겨냈습니다 소개해드리면서, 나이는 요가에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를 굳이 여쭤보진 않죠, 요가 수련 가서는.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수련은 당연히 마음가짐과 함께 와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자, 뭐죠?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잠시만요. 저 10분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할애하면 이 질문들이 일단 있잖아요. 이 질문들을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명상 실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직장과 병행하며 하타요가, 우리 하타요가 뭔지 아까 봤죠? 신체적인 정화와 아사나적인 수행들, 그리고 윗바사나, 불교의 호흡 명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의 호흡을 통해서 나의 몸과 생각들을 최대한 차분하게 만드는 방법, 그러한 방법들을 수행 중인데 수행과 현실을 조화롭게 가져가는 방법이 궁금하다. 아사나 이외의 부분에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방법, 교통사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못하는 아사나가 많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 하루에 명상 40분씩 하고 있는데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이 궁금하다. 명상을 이끌어가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냐? 요가 명상을 할 때 호흡이 어렵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수련이 어렵고 답답할 때 이 느낌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가? 지도자로서 명상 수업을 할 때 깊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가? 자, 여기선 명상적인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사나적인 건 대부분 이제 동작적으로 할 줄 아니까 이제 남들 좀 사람들한테 명상을 하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나도 명상을 안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거기서 좀 고뇌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명상을 안내한다 그러는 거에 생각이 일단은 첫 단추를 꿰매는데 조금 핀트가 틀어진 것 같아요. 그냥 안내한다기보단 이제 내가 터득했던 그러한 방식에서 내가 가능한 몸이 아플 때 이렇게 호흡을 하고 다리가 아픈데 자, 심장 박동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나의 감각을 회수해 가지고 다른 쪽에 집중을 시키면 그 감각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 아사나에서 충분히 많이 했어요. 자, 어깨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어깨 내려야셔 이런 것처럼 명상도 똑같아요. 명상을 너무 앉아서 침묵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 형태 속에서 최대한 안내하면은 그 사람에 맞게끔 나에게 찾아와요. 네, 그래서 뭔가 깊이 있게 뭔가 한다는 건 일단은 안내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같이 명상을 하면서 그 명상을 받는 사람과 나와 한번 에너지 교류를 한번 해보세요. 에너지 교류를 하게 하긴 좀 그렇지만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요가 할 때 분위기도 있잖아요. 명상할 때도 그 분위기가 있어요. 명상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소리가 부스럭부스럭 나거나 조금 몸이 떨린다. 그러면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 불편한 느낌을 느끼면서 그 느낌들을 다른 쪽으로 안내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같이 뭔가 고요해졌어요. 근데 더 이상 안내 멘트가 필요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에너지인 것 같아.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싱잉볼을 하거나 다양한 악기들을 다룰 줄 안다? 혹은 내 목소리로 그 사람을 힐링을 시켜줄 수 있다. 라 그러면 그 감각들을 다른 감각들로 회수해서 내가 노래를 해서 그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하게 취할 수 있게끔 싱잉볼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게끔 명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 이제 자신의 재량과 자신의 수행에 통해서 얻어진 그런 걸 통해서 명상을 이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항상 명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린다는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먼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앉았을 때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도대체 내 요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일단 이게 큰 헤딩이에요. 내가 지금 20대라면 나는 30대가 되었을 때, 난 지금 20대인데 60대가 되었을 때는 조금 너무 멀잖아요. 내가 바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타겟을 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20대라면 나는 30대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지금 만약에 내가 다쳤어요. 요가 하시는 분들 중에 교통사고 당하면 요가 수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통해서 더 큰 요가 안내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몸이 다쳤다고 요가라는 걸 아예 포기해버리고 또 손을 놓는 순간 이제 나의 갈림길에 좀 고통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태이건 간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이 있다면 써내려가 보세요. 자, 그러면 내 이제 재능과 탤런트들을 발견을 하고 그 재능으로 인해서 나의 목표를 잡았겠죠. 그러면 나의 삶의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행복한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행복하지도 않은 목표를 잡았는데 그걸 굳이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왜 고통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걸 해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행복한 거를 할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 보기. 자, 작성을 했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번잡스럽게 막 이것저것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일단 내가 당장 오늘이나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바로 실현시켜 나아가는 거죠. 뭐 당연한 거잖아요. 뭐 효율 가치를 조금 따져서 뭐가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당연히 실천하고.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수련을 받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수련을 가르쳐 봐야 돼요. 항상 도반이든 누구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같이 공유하고 스터디를 한번 가져보세요. 요가의 맹 목적은 같이 뭔가를 해야 해요. 개인적인 수련은 고독하고 외로워요. 특히 혼자서 요가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더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요가는 요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홍보도 잘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도 잘 응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나만 잘한다고 해서 요가원을 바로 오픈하는 거는 고통의 지름길입니다. 고통의 지름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내가 당장 바로 앞에 뭘 실천할 수 있고 현재 할 수 있는지, 요거 BOD 모델 치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요거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길을 잃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명확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항상 길을 잃었을 때는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롤링페이퍼가 최고다.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명상에서 나는 뭘 찾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항상 써내려가 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가바드 기타에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만트를 한번 할까요? 까르만 예바디 까라스테 마팔레슈 까다짜나 마카르마 팔라헤 뚜르부후 마테상고스타 까르마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대는 행위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매이지 마십시오. 여기 조금 더 제가 추가적인 의역을 달았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여 의무를 다한다면 당신은 그 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바가바드 기타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천하고 내가 그 목표를 잡았다면 항상 나는 요가의 길에 서 있어요. 요가의 길에 혼돈을 겪고 나는 TTC 3개나 했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 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저 연락처 알잖아요. 연락 주세요. 한번 고민 상담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툭 터놓고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고 있을 수 있는 게 내 그 요가의 길 위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서 꽁꽁 싸매지 마시고 같이 나눠주세요. 자, 여기선 수아미 비베카난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며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진리를 실천할 때 세상의 고통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요가는 단지 신체적 운동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진리를 찾고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깨닫는 그 과정과 길입니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요가학개론을 봤는데요. 제가 타이틀을 아, 우, 음으로 해놨어요. 이 아, 우, 음이 합치면요. A랑 U랑 합치면 O가 돼요. 그리고 음은 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오음이라는 최고의 진동을 가진 만트라로 거듭나기를 여러분들께 참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지만 시간은 오버해 버린 것 같아요. 자, 오프닝을 했다면 클로징이 있죠. 우리 항상 마무리를 같이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면 옴 샨티 샨티 샨티히 하고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께서는 앞에서부터 같이 불러줄게요. 옴 sarve bhavantu sukhinah sarve santu niramaya sarve bhadrani pashyantu 마 까스치드 두카 박 바베트. 다 같이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모든 이가 행복과 신성을 보기를, 모든 이가 고통받지 않기를. 옴 평화 평화 평화.